안녕하세요. 홈메이드 엄마표 영어의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담아봤는데요. 이미 엄마표를 하고 계신 분도 그리고 아직 시작 전이신 분들 또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을 담아봤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로니쌤의 홈메이드 엄마표 영어. 자, 그러면 파닉스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요? 엄마표 영어를 검색해 보시면 파닉스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파닉스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영어를 보았을 때 그것의 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S라는 알파벳을 보았을 때 S라는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이 파닉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닉스를 뗀다 혹은 파닉스를 아직 떼지 못했다 라는 표현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파닉스를 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대신에 기본적인 파닉스를 할 수 있는가 정도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어 원서를 읽기 이전에 파닉스를 완벽하게 다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파닉스를 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읽는 과정, 그리고 음독, 즉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 파닉스는 계속해서 다져지고 다듬어지는데요. 파닉스를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알파벳 한자 한자를 두고 그 알파벳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정도는 아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굳이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A부터 Z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개입을 해주시면 되고 충분한 노출, 즉 아이가 원어민 발음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많이들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책은 몇 살부터 읽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 읽을 수 있어요?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읽는다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읽는다의 기준이 독립읽기인지 엄마가 읽어주는 것인지 혹은 엄마가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언제, 즉 시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아이가 독립읽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혹은 그 힘이 길러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독립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이가 관심도 있어야 하고 그만큼 어휘도 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엉덩이 힘, 즉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흥미도 있고 아이가 어휘도 조금 알지만 앉아있기를 어려워한다면 저는 엉덩이 힘부터 길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엉덩이 힘은 어떻게 해서 기르느냐 하면 예를 들면 처음에는 5분 앉아서 집중하기, 그 다음번에는 6분 앉아서 집중하기. 시간을 재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영유아기의 진짜 공부는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을 연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들 주시는 질문은 책은 몇 권 읽나요? 몇 번 읽나요? 정독하나요? 다독하나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좋다 혹은 뭐가 좋지 않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이들은 하루에 1권, 많게는 2권을 진행하고 있고요. 책의 러닝타임에 따라서 반복의 횟수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더스북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4번 정도를 읽고 있는데요. 한 번의 러닝타임이 약 20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3번만 읽고 있습니다. 챕터북 같은 경우에는 얇은 책은 2번, 두꺼운 책은 1번 읽고 있습니다. 정독과 다독 모두 장점은 있습니다. 정독의 장점으로는 한 권을 읽더라도 깊이 있게 어휘까지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독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책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단어에 유출이 되고
유추 실력 또한 향상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 중 뭐가 더 낫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아이에 맞춰서 달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언어적으로 재능이 있고 단어를 한두 번 정도 보면 올바른 뜻을 찾고 그것을 기억하는 아이라면 다독이 더 효과적이고요. 만약에 내 아이가 조금 느린 아이인 것 같다 싶으시면 정독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중듣기와 흘려듣기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흘려듣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어로 된 뉴스 혹은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집중듣기 같은 경우에는 노출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아이에게 맞는 수준을 얼만큼 잘 맞춰서 듣게 하는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출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사실 이 노출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속설들이 난무하는 부분인데요. 누군가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누군가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상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개인차가 심한 것이고 그 아이는 그럴 수 있더라도 우리 아이는 하루 종일 틀어놔도 그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노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이해 가능한 양질의 인풋을 넣어주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예시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책 읽는 시간이 최소 12분에서 최대 70분 정도가 되는데요. 1년에 아이들의 SR 성장 지표를 보면 12분을 듣는 아이와 70분을 듣는 아이의 성장 속도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노출 시간보다도 어떠한 인풋이 있느냐가 차이를 불러온다고 입증해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답변드리기 늘 어려웠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엄마표 영어를 하려면 엄마가 영어를 꼭 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 또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마치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어를 잘 한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늘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덜어는 동네에 있는 영어 학원 선생님보다 어머니께서 영어를 더 잘하실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영어 학원 선생님보다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차선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의 수준 또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축구를 이제 막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손흥민과 같은 선생님을 찾아서 붙여주지 않죠. 그 아이의 신체 발달 시기, 그리고 그 시기적으로 아이가 수행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을 바로 이해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수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인풋, 즉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더 중요하죠. 그만큼 아이의 수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선생님의 실력 또한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선생님의 영어 실력보다는 선생님으로서 먼저 갖춰야 할 자질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자질들을 어머님, 즉 엄마들은 무조건적으로 갖추고 있죠.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기 위해 수능을 계속해서 공부했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영어를 조금 못하더라도 아이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아이와 함께 배워가고 아이를 위해 배울 마음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는 제가 명확하게 영어를 잘 해야 한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예외가 있다면 이렇게 원서 읽기를 선행하고
아이와 함께 배워갈 마음이 있다면 영어를 조금 못해도 괜찮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있죠? 스피킹과 라이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제가 알려드리고 이야기할 부분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더욱 풍부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